박근혜 대통령의 제3차 대국민 담화 발표 이후 전국이 또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난달 28일 공개된 국정역사교과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구세군 자선냄비본부가 본격적인 거리모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노숙인들의 애환을 그려낸 책 길리언의 김태현 작가를 만났습니다.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가 500여 소외 이웃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 이후 정치권에 흐르던 탄핵 기조는 다소 주춤한 채 분열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담화에 실망한 대다수 국민들의 촛불 민심은 더 강력해진 모습입니다. 정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국정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정된 정권 이양 방안을 수립해 줄 것을 여야 정치권에 요청하고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담화에서와 마찬가지로 최순실 사태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해선 전면 부정하며 결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은 담화 내용에 드러난 대통령의 무책임한 모습에 다소 실망감을 드러내며 신뢰를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빛을 위하고 어느 정도 자신의 의견을 발표했다는 생각하시는데 과연 그게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래 의문이 아직 생기고요. 나도 대통령을 뽑았지만 한심스러울 정도에 아주 막 생각하면 억울하고 눈물이 날 정도고. 한편 정치권은 대통령의 퇴진 시점과 탄핵 여부를 두고 또다시 혼란에 빠진 양상입니다. 당초 야권과 새누리당 비박계는 2일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비박계의 입장 변경과 국민의당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야3당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합의했지만 이 역시도 캐스팅 보트를 쥔 비박계가 4월 말 퇴진, 6월 말 대선 당론에 동조하면서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국민들의 뜻을 받들겠다는 여야가 자기 주장만 내세우며 눈치 보기에만 집중하는 모습에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분노와 불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놨던 대통령의 기대와 달리 나라는 여전히 어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정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했던 국정역사교과서가 공개됐지만 역사 왜곡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박 대통령의 담화 이후 교과서를 폐기해야 한다는 여론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8일 전격 공개된 국정역사교과서는 집필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돼 깜깜이 집필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교육부는 이번에 발표된 국정교과서가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학계의 권위자들이 집필했다고 발표했지만 공개된 집필진 가운데 뉴라이트 성향이거나 우편향 학자들이 적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사 부분은 군사사학자 1명을 제외하곤 5명의 비역사학과 교수들이 집필해 문제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심용환 역사인 교육연구소 소장은 박정희 정권에 대한 일방적 찬사와 분량을 강화시킨 점이 눈에 띈다며 현대사 부분에 심각한 왜곡이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교과서가 개봉된 걸 보면 알지만 기독교 분량이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우리의 어떤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요구하는 것을 결국 권력이 기독교 입장을 이용하면 이용했지 이렇게 지원해주거나 그런 거 없기 때문에 정치 줄 세우기 시기에 접근은 좋은 것 같지 않고요. 이에 반해 기독교 관련 서술이 일정 부분 확대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과거의 교과서에 비해서 상당한 진전을 봐왔다고 말할 수 있고요. 또 한국사 전체에 대해서도 그래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좀 설명하려고 많은 노력을 한 그런 역사교과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는 12월 23일까지 시민과 교사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 말 최종본을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채택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서울, 경기, 광주 등 14개 시도교육청은 국정역사교과서 전면 거부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국정교과서 추진에 앞장섰던 박근혜 대통령마저 29일 시민과 국회의 퇴진 요구를 수용하면서 결국 폐기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굿TV 뉴스 김준수입니다. 경기 불황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기부 분위기가 가라앉고 있는 요즘
어느 때보다 소외된 이웃을 돌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운 겨울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전하는 구세군 자선냄비의 모금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박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상 가장 낮은 곳과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 2016년 자선냄비 모금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2016년 자선냄비 시동의 종이 울리고 있습니다. 올겨울도 어김없이 구세군 자선냄비의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구세군 자선냄비 본부가 1일 2016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을 갖고 거리 모금 활동 시작을 알렸습니다. 시종식에는 사회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자선냄비에 국민들의 사랑이 가득 차길 기대했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후원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따뜻한 마음에 편승하여 금년에도 넘치는 모금이 이루어지리라 믿고 기대해 봅니다. 이날 시종식에선 개그맨 이희경, 작가 김진양, 가수 현진주, 배우 윤진이 홍보대사로 임명됐습니다. 또한 1억 원 이상을 기부한 이상락 씨와 얼굴 없는 천사가 베스트 도너로 선정됐습니다.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 활동은 75억 8천만 원이란 목표액을 세우고 오는 31일까지 전국 76개 지역에서 전개됩니다. 온라인과 톨게이트, 찾아가는 자선냄비 등 다양한 방식의 모금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세군 자선냄비는 지난해 106억 원 상당의 성금을 모금한 바 있습니다. 구TV 뉴스 박은정입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올수록 걱정이 깊어지는 사람들, 바로 노숙인들입니다. 이런 노숙인들이 가진 마음의 상처를 그려내며 화제가 된 웹툰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진솔한 이야기들은 작가의 실제 노숙 생활에서 비롯됐다고 하는데요. 단행본으로도 출간됐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때 잘나가는 무역업체 CEO였던 김 작가는 IMF 외환위기로 여수역과 서울역을 떠돌며 노숙인으로 지냈습니다. 극심한 절망 속에 여러 번 자살도 시도했습니다. 김 작가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인터넷에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노숙 생활을 있는 그대로 써낸 그의 글에 사람들은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저는 생존을 위해서 살았었죠. 저를 위해서 돈을 벌고 저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그랬는데 제가 글을 쓰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도 하시고 관심이 노숙을 살릴 수 있다. 사람들의 관심과 배려로 재기에 성공한 김 작가는 종교계 노숙인 지원 민간협력 네트워크의 지원을 받아 지난 5월부터 웹툰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웹툰 길리언은 실제 5년여 동안 노숙 생활을 했던 김태현 작가의 실화가 바탕이 됐습니다. 길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길리언은 김 작가가 직접 붙인 이름입니다. 이 하드웨어나 옷이나 아니면 먹거리 이런 게 아니고 노숙인들이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상처, 이 마음의 상처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풀어내는 그런 생각에 조금 몰두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거를 종교인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2회에 걸쳐 연재된 웹툰은 5만 명이 넘게 구독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김 작가는 이번 웹툰을 통해 노숙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뜻해졌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김준수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이웃들이 많은데요.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와 신생교회가 소외된 이웃을 위한 따뜻한 식사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다는 훈훈한 소식입니다. 김주련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기총과 신생교회가 노숙인과 어르신들을 섬기는 밥사랑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엔 다문화 가정도 봉사자로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세기총 임원진과 다문화 가정, 자원봉사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500인분의 밥을 짓는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세기총 고시영 대표회장은 한국교회가 그동안 공공성을 실천하지 못했다며 이 기회에 어렵고 힘든 분들을 도울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같은 인간으로서 밥을 먹으면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기독교라고 하는 데가 이런 데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좀 편안하게 오셔서. 점심 식사에 앞서 어르신들과 노숙인들은 다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생교회 김원일 목사는 허기진 배는 밥으로 채우지만 허기진 마음은 사랑으로 채워야 한다며 식사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도 함께 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본격적인 점심 배식이 이뤄지자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았습니다. 발 디딜 틈도 없이 바빴지만 밥을 나누는 봉사자들은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여기 오셔서 좀 밥을 따뜻하게 맛있게 좀 드시면 좋겠습니다. 가온이 가까웠는데 그 어르신들이 오면 식사 모습 보면 너무 좋아요. 따뜻한 밥 한 그릇 먹으면서 건강하시고 그냥. 이날 행사엔 밥 나눔 행사를 비롯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양말 한 켤레를 증정하는 순서도 마련됐습니다. 성경 속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정성이 모여 나눔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주련입니다. 이번에는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김준수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내 폰 안의 교회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뇌출혈로 쓰러진 어머니를 20년째 돌보고 있는 황교진 집사 이야기인데요. 어머니를 향한 아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헌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황 집사에겐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1997년 11월 27일인데요. 평생 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한 어머니가 쓰러진 날이기 때문입니다. 치료를 위해 큰 병원의 문을 두드렸지만 제대로 된 치료는 받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골든타임을 놓치고 간신히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어머니는 끝내 의식을 찾지 못하고 식물인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한 황 집사는 멋진 건물을 짓는 건축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고단한 삶을 사는 어머니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황 집사는 갑작스러운 고난 앞에 왜라고 질문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잘 돌볼 수 있을까 고민했다고 하는데요. 24시간 동안 이어진 섬세한 간호 덕에 그 흔한 욕창 한번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일 나의 하루가 얼마나 힘들고 오늘처럼 똑같거나 오늘보다 더 힘든 건지 알고 있다면 오늘 하루 살아갈 용기가 없다는 뜻이었고요. 근데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날이 올 거야. 나에게 내일은 선물 같은 날이 올 거야. 그리고 내일 어렵더라도 그 시간을 통과하면 나는 더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소망할 수 있는 거는. 황 집사의 사연은 2004년 출간된 어머니는 소풍 중이라는 책을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황 집사는 이 책에서 고난이 걸림돌이 된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 됐다고 고백합니다. 언젠가 헤어지는 날까지 아들로서 사랑의 책임을 다하고 싶다는 황 집사를 통해 진정한 가족의 사랑과 감사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기독교적 가치가 담긴 영화를 꾸준히 소개해온 필름포럼에서 올해 상영된 예술영화 29편을 선정해 재상영하는 늦어도 11월에는 기획전을 진행한다는 소식입니다. 필름포럼은 영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합문화 공간인데요. 2003년 서울기독교영화제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2012년 이름을 바꾼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개최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 기획전은 관객들에게 보다 다양한 영화를 관람할 기회를 다시 한번 제공하는 게 목적인데요. 올해로 3회째를 맞이했습니다. 마가레트 여사의 숨길 수 없는 비밀, 월터 교수의 마지막 강의, 1만 명의 성자들, 립반 윙클의 신부 등 다양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영화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기획전은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진행되며 상영장 예매는 인터파크나 포털 예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마지막 소식은 김희정 교회 기자가 전해주셨는데요. 영락교회 고등부 주최로 열린 조이투게더 2016 행사입니다. 전도 축제로 열린 이번 행사엔 헤리티지 메스카이어와 울랄라 세션 등 특별한 게스트도 함께했다고 하는데요. 각자의 끼를 뽐내는 경연대회도 열렸다고 합니다. 이날 행사에선 영락고 김혜담 양이 십자가 그 사랑이를 불러 1등을 수상했습니다. 영락교회 고등부 댄스 동아리는 아쉽게 등수에 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어진 예배에선 학생들이 정성 들여 준비한 연극과 체육대회까지 진행됐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내 폰 안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굿TV 뉴스 김준수입니다. 인천 순복음교회 최성규 원로 목사가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민대통합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문화계에선 굿TV 메이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창단 첫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정원희 기자와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대통합위원회 신임위원장으로 인천 순복음교회 최성규 원로 목사를 임명했습니다. 최성규 신임위원장은 인천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을 역임한 인물입니다. 최근엔 한기총한교연 통합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교계 연합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최 위원장은 굿TV와의 인터뷰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지지하는 기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소신껏 역할을 잘 감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사회적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가치를 도출하는 정책을 펼치는 기구로 설치 직후부터 지난달까지 한광욱 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위원장직을 맡아왔습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제43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대표회장의 최영남 목사를, 신임 상임회장의 유중현 목사를 각각 추대했습니다. 최영남 신임 대표회장은 오늘날 한국 사회와 교회가 위기를 탈피하려면 500년 전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한장총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장총은 내년 중점 사업으로 자랑스러운 장로교인 500선 발간, 종교개혁 500주년 국제대회 참가, 장로교회 지도자 개혁운동 등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중매체 광고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함이 5일부터 미국 뉴욕과 호주, 시드니 등 세계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세계 6대주 복음 광고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복음의 전함은 캠페인을 알리기 위해 지난달 26일 워십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콘서트엔 2,500여 명의 관객들이 참여했으며 방송인 정선희, 가수 김장훈과 박기영, CCM 가수 리셋이 참석해 무대를 꾸몄습니다. 복음의 전함 고정민 이사장은 예수님께서 내일 이 땅에 오실 수도 있다는 믿음으로 모든 일을 준비하고 있다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복음 광고 사역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교회 부흥과 선교를 목적으로 창립한 한국기독교영풍회가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성권상 목사를 신임 대표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성 대표회장은 영풍회가 이제껏 변화를 추구했다면 이번 회기는 열매를 맺는 방향으로 가자며 회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결속을 강화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이날 사무총장의 이광호 목사, 서기의 김용희 목사, 회계의 권영만 목사를 각각 선출했습니다. 굿TV 뉴스 정원입니다. 생명의 소중함과 삶의 참된 의미를 전하는 뮤지컬 메리골드가 내달 10일까지 앵콜 공연을 진행합니다. 작품은 각자의 문제로 세상살이가 힘겨워진 5명의 주인공들이 자살 카페에 가입하고 카페 운영자 동준이 운영하는 펜션에 모이며 시작됩니다. 주인공들은 자신의 사연을 나누며 서로에게 위로를 받고 자살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만 동준은 주인공들을 통제하며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연출을 맡은 극단 비유의 신경의 대표는 복음을 표면에 드러내진 않았지만 이면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며 주변의 친구와 가족들을 돌아보고 스스로의 삶에 대해 자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창단한 굿TV 메이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평택대학교에서 창단 후 첫 음악회를 가졌습니다. 오케스트라는 이날 500여 명의 교직원들과 학생들 앞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참 아름다워라든 찬송가와 베토벤 운명교향곡 등 클래식까지 다양한 연주를 선보였습니다. 굿TV 오케스트라는 앞으로 정기연주회와 국내외 기독교 행사, 군부대 방문 사역 등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이현미 지휘자는 음악회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부활신앙으로 참 기쁨을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파페라 가수이자 굿TV 오페라단에서 연출가를 맡고 있는 안주은 씨가 디너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날 안주은 씨는 The Very Thought of You 등의 곡을 부르며
기존의 클래식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관객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안 씨는 지금까지 응원해준 분들에게 감사의 의미를 전하고자 콘서트를 열었다며 비록 콘서트에서 찬양을 부르진 않지만 나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박은정입니다. 구TV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광은교회 지역 섬김 사역팀이 300여 명의 독거노인과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짜장면 나눔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어르신들에게 짜장면을 대접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교회에 모여 밀가루 반죽과 양념 등을 직접 만들기도 했습니다. 광은교회는 매주 정성이 담긴 짜장면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광주 영산순복음교회가 창립 3주년을 맞아 한규선 목사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이영훈 목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규선 목사는 취임사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교회를 몸된 성전으로 섬길 것이라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증인으로 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와 광주 전남연합회가 찬양 합창제를 개최했습니다. 합창제엔 15개 지회가 참석했으며 기독실업인들의 아름다운 합창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특히 실로암 수화중창단은 수화 찬양으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기독실업인회 두상달 회장은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는 이 자리와 우리의 일터 현장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광주노회 교육자원부가 목회자 영성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창조, 경륜, 복음적 설교란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서광주노회 목회자들과 여수 지역 목회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총신대 서철원 교수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성경 본문 그대로 설교하고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기도원 총연합회가 주최하고 실로암 요양병원이 주관하는 긴급 비상시국 구국기도회가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기도회에는 고하순 총회장과 김태지 부총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참석한 목회자들은 나라 안정과 민족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영국에선 학생의 동성애 관련 질문에 반대한다고 답한 교사가 징계를 받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힌두교의 나라 인도에서 크리스천에 대한 박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백유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외 주요 뉴스입니다. 영국 코널에 위치한 학교에서 동성애에 반대한다고 밝힌 교사를 징계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크리스천 교사 빅토리아 알렌은 학생이 동성애에 관해 질문하자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렌의 이런 답변에 학생의 부모는 항의했고 학교 측은 교사를 징계 조치했습니다. 학교 측의 이런 결정에 크리스천 권리 보호단체는 알렌이 자신의 기독교적 견해를 학생과 나눌 권리가 있다며 학교 측에 징계 취하를 요구했습니다. 크리스천 박해 감시 단체인 오픈도어스에 따르면 최근 크리스천으로 개종한 인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 나렌드라 모디가 인도 국무총리로 임명된 후 인도 정부는 힌두인들의 국수적인 성향을 지지하며 크리스천 박해를 용인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인도 종교 자유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에만 134건의 크리스천 폭행 사건이 신고됐습니다. 세계에서 17번째로 크리스천 박해가 심한 국가인 인도 내 크리스천 인구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6,200만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공개적으로 무신론자임을 표명한 스티브 호킹 박사를 바티칸에 초청했습니다. 2014년 호킹 박사는 스페인 언론을 통해 과학이 우주 창조에 관해 명쾌한 답을 제공하고 있다며 자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라 밝혔습니다. 이런 사실에도 호킹 박사는 세계적인 과학자를 위한 바티칸 학회에 참석해 과학적 지식과 기술이 인간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황은 학회에 모인 과학자들에게 정치와 경제, 이념을 초월해 과학적 탐구에 매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미국 질병관리센터가 발표한 낙태 감시 보고서에 의하면 2013년 낙태된 태아 중 35%는 흑인입니다. 질병관리센터는 적어도 30만 명의 흑인 태아가 세상의 빛을 보기 전에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흑인이 전체 미국 인구의 13%에 불과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35%는 높은 수치입니다. 또 흑인의 70%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의 낙태법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티비 뉴스 백유연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